SF 관련 그 컨텐츠들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고 있는데 진짜 뜨겁다 못해서 살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만 쭉 훑어봐도 평소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영화 호불호 갈리는 거야 늘 있는 일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오히려 모든 관객이 똑같은 감상을 느끼는 게 더 기괴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나는 그냥 재밌게 봤다. 나는 별로였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쪽이 서로에게 동시에 맞불을 놓고 있는 느낌입니다. 재밌게 봤다는 사람한테는 아니 이걸 어떻게 재밌게 봐 라는 말이 나오고, 재미없었다는 사람한테는 이걸 어떻게 재미없게 볼 수 있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영화를 본 사람의 수준을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서로의 안목을, 어쩌면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된 걸까요? 일단 여론이 팽팽하게 갈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 집단 양극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의견이 오히려 더 세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꼭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혹시 내가 틀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더 자주, 더 세게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상대를 바꾸려는 싸움이 아니라 각자 자기 불안을 잠재우려는 싸움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지는 게, 언제부턴가 영화 취향이 순수한 호불호를 넘어서 나는 이 정도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를 증명하려는 명찰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컨텐츠가 곧 내 지적 수준이고 정체성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쓰레기 취급하면 그건 영화를 공격당한 게 아니라 내 안목이 공격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실망한 영화를 누가 극찬하면 왠지 내 이해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대화가 순순히 끝날 리가 없죠. 영화 한 편의 완성도를 놓고 시작한 얘기가 어느새 누가 더 안목이 있는 사람인가를 겨루는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 관객들은 정답이 명확한 컨텐츠를 선호하잖아요. 영화가 끝나자마자 검색창부터 여는 경우가 많으시죠.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내 감상이 다수 의견이랑 비슷한지부터 확인해 보잖아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알고리즘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 제일 널리 퍼지는 의견이 제일 정확한 의견이 아니라 제일 강한 의견이라는 겁니다.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평가는 별 반응을 못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올해 최고의 영화다, 완전한 실패작이다, 이런 말들은 반응을 끌어내죠. 동의하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노해서 댓글을 답니다. 플랫폼은 이걸 관심도 높은 콘텐츠로 판단해서 더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객들의 평균적인 감상보다 훨씬 극단적인 목소리가 화면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감상이 판결문이 되고 토론이 재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필터 버블입니다. 내가 예전에 눌렀던 반응이나 오래 머물렀던 게시물 성향에 따라서 플랫폼이 비슷한 의견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착각에 빠집니다. 아, 역시 내 생각이 대세구나. 실제로는 여론이 갈려 있는데 각자의 타임라인 안에서는 자기가 속한 쪽이 다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정반대의 의견을 마주하면 그때부터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러나 싶어지는 거죠. 각자 자기가 상식적인 다수라고 믿고 있으니까 상대를 이상한 소수로 규정해버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커뮤니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정 커뮤니티나 채널에서 호평이 우세해지면 그 공간에서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자리 잡습니다. 반대로 혹평이 우세한 공간에서는 단점을 지적하는 게 상식처럼 굳어지죠. 문제는 이 분위기가 자리 잡은 다음부터입니다. 다른 의견이 그냥 반론이 아니라 그 공간의 분위기를 깨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굳이 여기서 초를 치냐, 이런 식이죠. 이쯤 되면 영화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소속감을 확인하는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 감상의 근거를 듣기도 전에 저 사람이 어느 편인지부터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건 이 모든 게 겹치면서 영화평에서는 적당히라는 중간지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장단점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상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요새는 이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양쪽 진영에게 다 얻어맞아요. 시간이랑 돈을 투자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바심,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쉽지만 장점도 있는 영화라는 애매한 평가는 아예 발붙일 공간이 없어진 거죠. 10점 아니면 1점으로 결론을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감상이라는 게 그렇게 딱
두 갈래로 나눠지진 않잖아요. 사람을 먼저 편가르기 해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들을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이쯤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의 해석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영화 보고 나면은 다른 분들 감상을 찾아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못 본 상징이나 전혀 다르게 바라본 장면을 발견하는 것도 영화 감상에 큰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과 그걸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감상은 정답과 오답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비판과 심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날카로워도 됩니다. 그게 관객의 정당한 권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관객을 채점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일지라도 전달하는 방식에서 존중이 빠져 있으면은 그건 토론이 아니라 그냥 공격에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 호프를 둘러싼 이 난장판은 단순히 영화 한 편이 잘 만들어졌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이 갈릴 때 튀어나오는 방어적인 태도, 취향이 자아 정체성이 되어버린 문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 그리고 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우리가 나와 다른 취향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여유를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자화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재밌게 볼 수 있지? 라는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냥 나랑 다른 기준으로 영화를 본 것뿐이잖아요. 오히려 의미 있는 질문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어느 지점에서 별로였어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영화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영화는 수학 공식처럼 하나의 정답을 향해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빛깔로 튕겨져 나오는 프리즘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혹평이 제 혹평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혹평이 제가 느낀 감동을 훼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향을 존중한다라는 게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름을 굳이 승패로 안 갈라도 된다는 거. 각자의 감상을 승패로 가르고 누가 정답인지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호프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화 자체에 대한 감상도 좋고 아니면 지금 이 현상에 대한 생각도 좋습니다.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